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김미나입니다. 네, 저는 청동기 시대 남강유역, 출항유형의 변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릿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청동기 시대 칠학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칠학 구조, 칠학의 위계와 중심 칠학과 거점 칠학 등 칠학 사회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시대는 칠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칠학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일정 지역 안에서의 칠학의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무덤군의 형성, 생산시설 및 교육시설의 등장, 생산 및 교육 시스템의 변화 등이 발생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송국리 문화의 등장을 전후한 권력의 발생, 사회 계층화, 청동기 시대 전기에서 후기로의 복합사회 형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강유역의 경우는 대평리 유적, 평고동 유적 등이 추궁적지 이상의 대규모 발굴로 일찍이 주목받아왔으며, 이외 경작지, 환호, 묘역식 지성묘군이 배치된 칠학 유적들도 다수 확인되어 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청동기 시대 칠학 연구가 여러 주제로 이루어져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남강유형은 청동기 시대 칠학 연구의 중심적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는데요. 한편 최근까지도 발굴 조사가 계속 성과가 축적되어 오면서 발굴 자료를 추가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칠학 연구에 있어서는 지역 단위별로 칠학의 일반론적인 전개 양상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왔다고 보아서 본 발표자는 청동기 시대의 각 시기별 혹은 단계별로 개별 칠학들과 그에 인접한 지역 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청동기 시대 남강유역의 새로운 발굴 자료를 취합하고 칠학 유형의 형성과 변동의 관점에서 칠학의 통치적 변화 내 공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남강유역의 지역 집단을 상정하고 그 관계망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본 연구는 청동기 시대를 조전, 중, 후기로 나누는 4분기 안에 따랐고요. 칠학의 편년은 주거지 평년 형태를 기준으로 편년을 하였고, 주거지 외의 유구들은 주거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구 배치 양상과 주거지 출토 유무를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편년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송국리 문화기는 주거지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말각방향 주거지와 원형 주거지를 각각 1기와 2기로 세분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강유역에서 청동기 시대 후기의 칠학 유적이 확인된 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 범위는 중기 청국리 문화기까지로 하여서 본 연구 칠학의 편년은 조기, 전기, 송국리 문화 1기, 2기로 구분해서 진행이 됩니다. 연구 대상은 청동기 시대 남강유역 전체의 65개소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2장 칠학의 분류입니다. 청동기 시대 남강유역의 칠학은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칠학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칠학의 성격과 특성을 나타내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먼저 칠학 분류에 흔히 사용되어 칠학의 규모와 입지, 공간 구조를 각각 검토하여서 종합하는 방향으로 칠학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칠학의 규모는 주거지와 무덤수의 종합을 기준으로 해서 50기 이상을 대형 칠학, 50기 미만을 중소형 칠학으로 분류하였고요. 입지는 충적지와 구릉지로 간단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칠학의 공간 구조는 주거지와 그 동반 시설의 유무, 그리고 배치 양상 분석을 통해서 칠학 유형화를 실시를 하였는데요. 이때 칠학 유형화는 시기별로 각 형태를 분석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공간 구조를 기준으로 한 칠학 유형화는
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이 유형화는 각 칠학 내에서도 구역별 혹은 주거군에 따라 칠학이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칠학 단위로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기 하나의 칠학에는 2개 이상의 칠학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 유형을 설명드리면 1유형은 5개 이하의 주거지들이 단독으로 혹은 군집을 이루어 배치하는 형태이고요. 2유형은 5개 이상의 주거지들이 밀집하여서 구획된 공간을 구성하긴 하지만 별도의 무덤 공간이나 구획시설 등은 발견되지 않는 칠학 형태입니다. 3유형은 주거지, 수혈유구, 무덤, 경작지 등이 각각의 자연재방과 배후지 지형에 따라 주거공간, 무덤공간, 생산공간으로 구획되어 배치된 칠학 형태입니다. 4유형은 무덤 혹은 무덤군으로 석가묘들로만 구성된 칠학 형태이고 5유형은 관련 수공업 생산 활동 흔적이 확인되는 주거지 혹은 시설들이 밀집한 칠학 형태인데 현재로서는 진주 대평리 유적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6유형은 묘역식 지성묘를 포함한 무덤군이 주거군과 분리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형태이고 7유형은 칠학 내 각 공간을 환호 등 대형 구획시설이 구획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 형태가 확인이 되지만 보시는 모식도는 대평리의 환호칠학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대평리 유적보다 규모가 작거나 혹은 더 단순한 모습을 가집니다. 네, 이런 칠학 유형을 바탕으로 남강유역 전체 칠학을 대상으로 시기별 칠학 유형과 함께 규모 입지를 종합하여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네, 본 발표에서는 대형 칠학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칠학은 모두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었고요. 시기별로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기별 다른 유형이 변화하는 그 칠학 유형의 변동에 있어서는 각기 1가지에서 3가지의 방향까지 관찰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대형 칠학에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유형 중에 가장 복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칠학 유형을 표시를 해서 연결을 시킨 건데요. 보시면은 칠학이 전기에서 성공리부나 1기로 가면서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은 비슷해 보이지만 형성 시기나 발전 혹은 쇠퇴 양상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 그 앞선 칠학 유형화가 시기별 칠학의 공간 단면으로 분석을 한 것이라면 통리적 관점에서 칠학이 변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칠학 유형의 변동 방식을 주거군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칠학 내 주거군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배치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는 것인데요. 크게 3가지 양상으로 시기별 주거지들이 한 주거군 내에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것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군의 규모가 기존의 규모보다 커지는 것, 그리고 시기별 주거지들이 유적 내에서 주거군을 달리하여 배치되어 온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칠학 유형화와 칠학 분류 분석을 통해서 남강유형의 대형 칠학, 그리고 칠학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었고 또 다른 변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시기별 칠학 유형의 분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칠학은 3개소에서 1유형과 2유형이 확인이 되는데 모두 남강유역 중심부의 넓은 충적 대지에 입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 유형 모두 전체 유적의 크기는 모두 대형이고 송국리문화 2기까지 존속을 하는데 1유형만 확인되는 진주 대평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송국리문화 2기에 해체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2유형으로 등장하는 평고동 유적이나 초장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송국리문화 2기까지 칠학의 규모가 지속되는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기 칠학은 유적 23개소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 시기부터 1유형의 칠학이 남강 전역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이유형과 유기형의 칠학이 등장을 하는데 진주 지역에서 조기 칠학의 입지를 이어서 등장하는 한편 산청 하천리 유적이나 은영 동동리 유적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송국리 문화 1기가 되면은 칠학 유형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칠학의 개수가 급증하는 변화가 관찰됩니다. 총 39개소 유적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함양 지역부터 해서 남강 지류 지역에서도 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2유형이 전역에서 확인이 되고요. 3유형 칠학은 진주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 무덤으로만 구성된 4유형과 수공업 생산 칠학인 5유형 그리고 한호로 구획된 7유형 등의 칠학도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칠학의 성격이 기능에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그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연결 관계는 남강역 안에서 인접한 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1, 2, 4유형의 경우에는 남강역 전반에 걸쳐서 분포하는 데 반해 무덤 공간이 구획되거나 매역식 지성묘 군이 등장하거나 화마 같은 구획 시설이 확인되는 3, 6, 7유형은 진주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송국리 문화 2기에는 새로운 칠학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칠학의 범위는 이전 시기와 비슷하지만 분포수는 감소하였습니다. 3, 4, 5유형의 칠학 유형이 사라졌고요. 이 칠학들이 단순한 1, 2유형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한편 6유형과 7유형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데 6유형은 이전 시기에 이어서 존속하는 와중에 의령 동동리 유적에서 갑자기 대규모로 등장을 하고 7유형의 환옥 칠학도 송국리 2기까지 이어지지만 내부 양상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송국리 문화 2기 주거지의 수가 급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네, 앞선 칠학 분류와 칠학 유형의 분포상 분석을 칠학 내 유과 유무를 공부하는 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집단의 권역을 상정하고 그 관계망을 다루어 봤습니다. 먼저 대형 칠학을 대상으로 ArcGIS의 T생 폴리곤 툴을 이용하여 임의의 권역을 분리를 하였고요. 그 임의의 권역을 바탕으로 주거지 형식, 석가묘 형식, 매역식 지성묘 형식, 그리고 유적에서 동반되는 석감과 세문 토기, 적색 마연 토기 등의 분포상을 분석하여 칠학 간 연결 관계를 검토하고 4개의 권역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A 권역, B 권역, C 권역, D 권역 이고요. 이 4가지 권역들은 개개의 칠학의 구성 요소와 공간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대형 칠학과 중소형 칠학 간 관계를 포함한 칠학 분포 양상 입지까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A 권역부터 살펴보면 A 권역은 대형 칠학인 산청 하천리 유적과 함께 5개소 유적이 남강 상류를 따라서 모두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고요. 하촌의식 주거지와 할석조 석관묘 분포가 특징적인 권역입니다. 조기 칠학은 발견되지 않고 전기 칠학이 하촌리, 생림리 유적에서만 확인이 되고 다른 유적들은 모두 송국리 문화기의 칠학입니다. 송국리 문화기의 양상을 살펴보면은 하촌리와 생림리 유적의 주거지가 밀집하는 한편 매촌리는 매역식 지성묘와 석가묘들이 대군집으로 분포하고 묵공리 유적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형 구들과 군립주 건물지 군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형 구들에는 많은 토기 편들과 함께 옥 관련 유물, 옥, 지석, 천공구 등 148점이 출토되었고요. 함양 화산리 유적에서는 매장 초체부가 설치되지 않아 재단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장방형 묘역시설이 7기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칠학은 주거생활 중심 칠학, 매장 의뢰 칠학, 제사 의뢰 중심 칠학, 저장 혹은 생산 중심 칠학으로 기능이 분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됩니다. 물론 발굴 면적의 제한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 같은 분포 양상은 권역 내 지역 집단이 기능적 분화에 따른 모종의 사회조직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B권역에서는 A권역과 같이 하촌이식 주거지와 팔석조 석관묘가 확인이 되지만 그 비율이 낮아지고요. 묘강이 얕은 판석조 석관묘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릉지 입지 취락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대평리 상중리 취락과 이외 중소형 취락으로 양분이 되는데요. 특히 대평리 취락은 높은 주거지 밀집도와 함께 환호, 경작지, 무덤군, 옥생산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외 취락들은 대부분 중소형의 일반 생활 취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B권역은 대규모 경작지와 함께 대형 복합 취락으로 기능했던 대평리 유적과 그 주변의 일반 생활 취락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C권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A권역의 특징이 보이지 않고요. 다양한 형태의 판석조 석관묘와 묘역식 지성묘군 그리고 판석 수적의 묘역 시설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평거동 초장동 유적과 가오동 이곡리 유적이 대비가 돼서 나타나는데 가오동 이곡리 유적은 전기와 송곡리 문화기에 등장을 하고 평거동이나 초장동 유적보다는 규모도 작고 경장 유구도 발견이 되지 않지만 환호 시설이 확인이 되고 대규모 묘역식 지성묘군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복합도와 미개화는 평거동 초장동 유적보다 더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취락들은 대부분 구릉지에 입지한 소형의 생활 취락으로 따라서 C권역은 취락 사회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으며 생산 중심의 대형 생활 취락, 환호 취락, 매장을의 중심 취락 등 기능 분화, 취락의 기능 분화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권역의 경우에는 판상석조 평적 석관묘 그리고 경부 내반의 적색마연 토기와 채문토기가 특징적인데요. 그러나 발굴 자료가 현재까지는 부족해서 의령 동동리 유적과 함안 봉성리 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형 취락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 동동리 유적을 보아서 어느 정도 위계화가 이루어진 취락 사회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함안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발굴 자료가 부족해서 자세한 양상을 알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관묘들이 일정하게 군집되어 있는 유적이 다수 조사가 되었는데요. 의령 동동리 유적의 주거군과 분묘군이 서로 구역을 완전히 달리해서 조형된 것을 참고하면은 주거지 취락의 존재도 함안 지역에서 상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가지 권역들을 3분 남았습니다. 대하여 서로 다른 취락 사회의 존재를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A권역 집단의 경우에는 위계구조나 중심 취락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취락의 기능 분화는 확인되고요. B권역의 경우에는 주거 밀집도와 공간 구조의 복합도가 하나의 유적에 집중된 중심 취락이 확인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C권역은 취락 간 계층 구조와 기능 분화 모두 이루어진 사회고 D권역은 자료가 부족하지만 무덤 공간과 주거 공간의 분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권역 간 교류 양상은 대부분 권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유구나 유물이 다른 권역의 취락에서 한 개씩 혹은 한 접씩 등장하는 형태로 확인이 되는데 이 경우 적극적인 관계망의 상정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옥의 경우에는 옥제품 분포 범위와 비교해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 취락이 A권역으로 AB 권역으로 한정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남강유역을 가로지르는 느슨한 관계망의 존재는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청동시대 남강유역은 권역을 달리하는 4개의 지역 집단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취락의 유계적인 조직은 각 지역 집단의 내부 조직에서만 파악되며 전체를 아울러 연결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중심 취락은 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남강 유역의 성향의 강조기로 인해서 남강유역 본류만으로는 유역 전체에 분포하는 취락 간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락
들은 자연지역 안에서 보다 수월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지역권들을 형성하였고 그 권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취락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집단들은 차별성을 가지는 매장 문화를 영위하는 한편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유역의 청동기 시대는 이러한 취락 사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발전을 하였다고 본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김건구입니다. 이 발표자는 남강유역 청동시대 취락 약 한 100여 개 유적, 91개소라고 했습니다. 100여 개 유적, 거기서 나온 주거지 900여 동, 그리고 무덤 600여 개를 분석해서 그 분포 양상과 각 취락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그걸 유형화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밝혀보려고 한 아주 관심이 가는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석기 시대 이래로 이제 점차 정주 취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의 농경 이데올로기, 새로운 어떤 자기 공간의 배타적 점유를 강조하면서 집단의 영역을 강조하는 그 취락의 등장, 그리고 길게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시작된 그리고 그 뒤 시대로 하는 복합사회의 길의 시작이 어떻게 울리는가, 남강유역에서 이것을 유형화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면에서 아주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은 심화 연구를 하라는 뜻으로 논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부 사족이지만 몇 가지 코멘트를 한다면, 우선 이 취락 위계 분석은 약간은 물론 이제 7유형이 취락 위계상 중심 취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좀 덜 분석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심 취락의 개념을 뭐 다 이미 논의도 되고 아는 거겠지만 이제 주거지, 잔존 주거지, 확인된 주거지의 수와 또 주거지의 기능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중심 취락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다만 무슨 생각을 요새 하냐면, 중심 취락이 자기 취락 권역 안에 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산시켜서 공간 배치를 하고 특수 취락으로 분할을 한다면 이게 나름대로 또 중심 취락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할 때 참고하시라는 이 뜻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회 변화를 취락 자료 가지고서 분석을 하시는데, 사실 조기 전기 송국리 1단계, 송국리 2단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단계별로 이 주거지의 형태와 규모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주거지의 그 군집 양상, 이렇게 이것이 열상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환상 배치를 하느냐, 뭔가 변하는 게 사회 변동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회 최소 구성 단위로서의 이 가구로서의 변화, 플러스 그 다음에 취락 공동체로서의 변화, 더 큰 취락 공동체로서의 변화, 지역 공동체로서의 변화, 이게 지금 A, B, C, D 4개 권역으로 나눈 그 덩어리가 하나씩으로 볼 수 있느냐, 덩어리를 더 크게 해서 느슨한 형태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달리 하면 이제 변하면은 이제 지역 정치체 소국으로까지 가고 이제 복합사회로 가는 길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청동기 시대 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면에서 이제 아주 흥미 있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작은 주거지의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기 대가족에서 핵가족의 가족제도 변화냐? 저는 그게 이제 거주 방식의 변화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송국리 1단계, 2단계가 더 집약적인 수전 농업이 더 발전한다면 노동 집약적인 형태여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문제 의식으로 우리가 다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자가 해야 되는,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력자의 거소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회 분화가 되고 지성묘에 뭔가 차별화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 우리 전기에서 송국리 1문화기로 넘어가는 게 전체적인 시기에서 획기인지, 예를 들어서 난강유역에서 이 전체 사회 변동의 취락구조상 가장 나눠놓은 것 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느 시기라고 볼 건지, 사회 변동이 이제 그런 걸 한번 아니면은 송국리 문화 1기에서 2기로 가는 거로 볼 건지, 예를 들어서 1기에서 2기로 가면서 취락 유형이 취락의 규모가 급감하고 단순한 취력 유형을 보인다고 하면서, 그런데 의령 동동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수가 증대되고 취락의 규모가 커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일 때 어디를 획기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키센 폴리곤 방법으로 영역 경계를 나눠 보려고 노력한 거는 아주 과거 서양 콜린 앰프로라든가 이런 것을 서양 고고학에서 했습니다만 지형도 포함해서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제 단순 2분의 1 나누는 거와 그 지형까지 고려해서 어떤 산맥이라든가 뭐 자연적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획하는 게 좋은가, 앞으로 미래 하실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취락의 유형을 따지면서 이 제목 윤호필 선생님도 일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갑자기 촌락의 관계망, 취락의 관계망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 고민 때문에 그렇게 촌락, 취락이 다른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락 유형을 7가지로 설정했는데 문제의 경우는 다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않는 기준으로 한 부분도 아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분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걸 자기 정당화를 이제 논문을 이렇게 나중에 더 완성해서 어디다 발표하실 때, 이거 석사 논문 말고 발표할 때 그런 것까지 한다면 좋겠고, 또 다른 분류로 해서 사회 변동, 취락구조상의 사회 변동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했으면, 저도 이제 그게 꼭 뭐가 답인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고대사 하시는 분들과 뭐 꼭 이렇게 서로 이 소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쓰는 용어로, 그러면 이게 이 음락,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네 개의 권역이 하나의 음락이 될 수 있느냐,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9급으로 초기 시대에 간다면 그런 이제 연속선상에서 볼 때, 물론 중심 칠학과 하위 칠학과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이념적 권력, 경제적 권력, 예를 들어 군사적 권력, 이제 지성묘 사회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독점했는가,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아까 이제 마을별로 뭐가 나타난다고 이제 권역별로만 뭐 중심 지락 비슷한 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좋겠고, 그래서 음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음락으로서 지역 공동체 아니면 큰 어떤 취락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도, 고고학자끼리 만나서는 뭐 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만, 여기 촌락이라는 말도 쓰셨고 해서 고대사 하시는 분과 얘기하려면
이제 그게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게 랭크 사이즈 룰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의 이 크기와 순서, 크기를 이 세로축에 놓고 순서 1, 2위 쭉 해서 이게 고루고루 대형 취락이 발전하면 이 선이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면은 C권역에서는 대형 취락이 여러 개가 있어서 고루 발전한 걸로서 볼록형이 되고 지금 동동리 D권역에서는 쭉 내려가고 하나만 발전하는 이런 거여서 지금 발표자가 말씀도 하셨듯이 발표 중에 어떤 취락 구조가 지역별로 다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취락의 유형도 이게 이제 위계가 몇 단계가 되느냐 지역별로 이것도 따지고 이게 그냥 지형 때문에 어떤 수지형 모델, 덴드리틱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두 강이 하천이 조그만 하천들이 만나는 곳 그런데 중심 취락이 존재하고 그 위에 이제 왜냐하면 지형적 한계와 산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가 있고 평거동이랑 이런 데처럼 평지 큰 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 따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취락의 성장과 붕괴 나타나는 거랑 갑자기 예를 들어서 송국리 2단계 가면 옥방지역이랑 태평리에 이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 흔적은 잘 없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지를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송국리 집단이 문화 집단이 일본 열도로까지 이주할 때 이런 파동과 뭔가 관련되는 증거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먼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큰 지역의 사회 변동 속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제 그런 게 심화되시고 하면은 진짜 신예에서 장중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좋은 논문 쓰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그런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거 흐트렀다 재조합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김건구 선생님 코멘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논평 보내주신 윤영필 선생님, 고민정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분 선생님 모두 제가 연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평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연구 방향까지 또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연구는 지금까지 칠학 연구가 좀 지역 단위 연구가 좀 뭉뚱그려서 직선적인 그 일반론적인 전개 양상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개개 칠학부터 해서 집단 그리고 유역 전체의 변화 과정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 양상을 파악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면은 그 변화하는 양상의 변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동기 시대가 복합사회로 나아가는 그 가독이라고 했을 때 그 주거지 단위에서 어떻게 복합도의 그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칠학 내에서 그리고 집단과 그 유역 전체에서 나타나는지 설명을 하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칠학 연구가 남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제 발굴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진 편이 아니어서 사실 진주 지역의 그 충적지 전면 발굴이 있어서 좀 더 그 진주 지역의 칠학의 위계나 그 기능 분화가 더 잘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 평거동이나 초장동, 의령 동동리도 그렇고 그 A 권역의 함양이나 산청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A 권역이나 B 권역까지는 열상으로 취락이 배치가 되고 있어서 다각도로 이게 취락관이 연결이 되기는 힘듭니다. 근데 뭐 진주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해안으로부터 또 올라올 수 있고 또 낙동강으로 또 수계가 있어서 그런 발굴 면적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형과 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발굴 면적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발굴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표조사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각 집단의 네트워크라던가 위계 구조를 권역별로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른 권역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